그날 며느리가 내민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내 이름은 등본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내 존재를 되찾는 싸움이라는 걸.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 한 장, 그리고 다음 날 내 이름이 사라졌다. 이건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정심 72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남편 떠난 뒤 남은 건 오래된 집 한 채와 은행 통장 하나뿐이었다. 이제는 조용히 살면 되겠지.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그렇게 말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밥을 지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문을 열자 며느리 미란이가 서 있었다. 곱게 화장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그 표정엔 뭔가 급한 기색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시간에 찾아뵐 일은 아닌데요. 급한 게 있어서요. 정심은 당황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미란아.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보이스피싱이니 명의도용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위험하대요. 미라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가족보호 서류예요. 간단히 도장만 찍으시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도 어머니 이름이 안전하게 지켜진대요. 정심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며느리가 준비해온 따뜻한 커피와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풀렸다. 그래, 그런 게 다 있구나. 요즘 세상은 복잡해서 노인네가 모르겠더라. 그녀는 눈이 침침해 글씨를 잘 읽지 못했다. 그냥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미란이 가리킨 곳에 도장을 꾹 찍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에 아주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정심은 그걸 보지 못했다. 그저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따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은행에 갔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다. 어르신 이 집 명의가 어제자로 변경되었네요. 네. 이름이 박미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심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확실히 명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바라봤다. 눈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피가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내 이름이 사라졌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녁 정심은 텅 빈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 서류였구나. 그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을 가져갔구나.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미란의 그 미소. 짧고 의미심장했던 그 미소가 이제야 무서워졌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왜 내 이름이 없어졌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내 마누라가 와서 서류를 하나 가져갔는데 이상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고 한 거예요. 내가? 예, 요즘 명예 보호하려면 가족 공동으로 해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심은 멍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이제 내 이름이 아닌 거냐?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끼리 그래, 가족끼리.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박미란. 거기엔 더 이상 김정심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웃 윤기사 씨가 마당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패 새로 달았어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단 게 아니에요. 에이, 그럼 누가요? 그게 내 며느리 이름이에요. 윤 기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대요. 가족이 재산 빼돌리는 경우.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청 가보세요. 정심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주소를 말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유주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에 명의 이전이 완료됐어요. 현재 명의자는 이준호, 박미란 부부로 되어 있네요. 그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기존 명의자는 말소됐습니다. 말소됐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의 가게 간판조차 흐릿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구청 갔다 왔다. 아, 네. 확인하셨구나.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 내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게 해결이냐? 엄마,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지.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흥분하지 마세요.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끼리라면서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하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던 집이 이제 내게 아니래요. 당신 이름이 있던 곳에 이제 며느리 이름이 올라갔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서글펐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기지. 내 이름은 내가 되찾아야지.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눈을 감아도 문패에 적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호, 박미란.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심은 구청에서 받은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소유권 이전 일자 4월 15일. 기존 소유자 김정심 말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라졌구나. 살아있는데 종이 위에서 사라졌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심씨, 나예요. 윤기사. 이웃 윤기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요. 어디 아픈가 했어요. 정심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사씨. 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집 등기부래요. 근데 내 이름이 없어졌어요. 윤 기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거 명예 이전이네요. 정심 씨 도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도장을 며느리가 찍으라 해서 찍었어요. 보호용이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윤 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그런 수법 많아요. 노인분들 명의로 된 재산을 보호 운운하며 빼앗아요. 그럼 나도 당한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정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낸 도장이 나를 없앤 거네요. 윤 기사는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구청에 가서 서류 사본을 요청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 날 정심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내가 뭘 몰랐던 걸까? 그 애가 진짜 그런 짓을 한 걸까? 민원 창구에서 직원이 친절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명란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심, 또 하나는 박미란. 정심은 놀랐습니다. 2개요? 네, 그런데 이 2번째 서명은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까이 가져가 봤습니다. 첫 번째 서명은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하지만 2번째 서명은 아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조네요. 직원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정심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애가 나를 속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그녀는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이름이 번져 보였습니다. 이게 다 너였구나. 탁자 위에 도장을 올려두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었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정심 어르신이신가요? 저희는 구청과 협력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입니다. 명예 문제로 신고가 접수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무료요? 예, 어르신. 혹시 최근에 가족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심은 숨을 삼켰습니다.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내일 오전에 상담 예약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그녀는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름이 사라졌다고 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빗속으로 내뱉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되찾을 거야. 내 이름도 내 삶도.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새 옷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깃을 여미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말자. 이제는 나도 싸워야지. 거울 속 얼굴은 늙고 주름졌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구청 근처에 있는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무료 법률 지원 센터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들어가는 문 앞에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괜히 오는 거 아닐까?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심 어르신 맞으시죠? 예, 맞아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심은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며느리가 보호용 서류라 해서 도장 찍었는데 이제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살폈습니다. 이건 명예 이전 계약서네요. 그리고 여기에 위조 서명도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즉, 속임수로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정심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두세요. 날짜, 시간, 말투, 도장 찍은 위치까지. 정심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미란이 보호용 서류라며 방문. 커피 내리고 도장 찍음. 이후 이름 사라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게 다 증거예요. 그리고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애가요. 정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는 미란이 말만 믿어요. 나보다 그 여자를 더 믿지. 그럼 통화 내역이나 문자라도 있나요? 없어요. 전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대신 주변 증인이 있으면 좋아요. 이웃 윤기사 씨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도장 찍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 증언이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정심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싸워야겠네요. 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이건 재산 싸움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그 말에 정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름 맞아요. 내 이름이 없어졌다는 게 제일 아파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 어르신,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할게요. 오늘부터 사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심은 변호사 사무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기사 씨를 만났습니다. 기사 씨, 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잘했어요, 정심 씨. 이제 진짜 싸움 시작이네요. 그래요. 무섭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윤 기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답죠. 정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켜요. 그날 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수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도장 한 번. 4월 16일 이름 사라짐. 4월 18일 싸움 시작. 창문 밖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종이 위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나 대신 싸워줬겠죠. 하지만 이번엔 내가 할게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매일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서류 정리 잘 되고 있나요? 예, 오 변호사님. 증거는 다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말끔한 차림. 평소처럼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법정까지 가면 서로 피곤해요. 그냥 조용히 넘기면 안 돼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넘기면 내 이름은 평생 사라지겠지. 그건 못해. 미라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증거라도 있어요? 정심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있지. 위조된 서명, 두 번째 필체. 그게 내 증거야.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변호사님이 잘못 본 거예요. 오해라면 법정에서 가리면 되겠네. 그때 안에서 아들 준호가 나왔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가족끼리 이게 뭐예요? 정심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말 좀 해봐라. 내가 틀렸냐? 엄마, 내가 보기엔 그냥 서로 오해가 큰 것 같아요. 오해? 정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봐도 내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게 오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란이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 진짜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르겠다면 잘 생각해봐라. 누굴 믿어야 하는지.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 문이 닫히는 순간 정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후회는 다 했어. 이제는 되찾을 일만 남았지. 그날 밤 그녀는 윤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씨, 오늘 그 애들이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라는 겁주러 왔고 준호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그래요. 나는 이제 기다릴 줄 알아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오태수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상대 측에서 반박 서류를 냈습니다. 뭐라 했대요? 정심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넘긴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우린 필체 감정 결과를 제출할 겁니다. 위조가 확실히 드러나면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믿을게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심씨, 요즘 힘들다며? 예, 좀 바쁘네요. 싸우느라요. 에구 세상에. 가족끼리 왜 싸워? 정심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싸우는 거예요. 남이면 이렇게 안 아프죠. 밤이 되자 거실엔 종이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물러서면 이름도 인생도 사라진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야. 창문 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요. 정심아, 내 이름은 소중한 거라고.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심은 방청석 한켠에 앉아 손에 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공기,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 내가 왜 이런 데 와 있어야 하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줄에는 며느리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눈은 또렷했고 그 옆엔 아들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시렸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건 번호 2024가단 345호 김정심 원고, 박미란 피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 오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피고 박미란이 원고의 문맹과 신뢰를 이용해 재산 명의를 속여 이전한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정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쿵 울렸습니다. 문맹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누군가 나를 대신해 말해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판사는 미란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의 입장은? 미란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스스로 도장을 찍었고 그 후에도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발적 이전입니다. 그 말에 정심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발적이라고? 그럼 내가 바보였단 말이야?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오태수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에 2장의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심 씨가 도장을 찍은 원본, 두 번째는 피고 박미란이 임의로 수정한 위조본입니다. 글씨체와 잉크 농도가 명확히 다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제출되었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 위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실이구나. 잠시 후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박미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께 사실을 숨겼습니까? 그건 남편이 힘들까 봐요.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미란아. 법정안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말했잖아. 어머님이 나중에 헷갈리면 재산이 위험해질 거라며 그 전에 우리 이름으로 옮겨야 한다고. 미라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었어요. 그게 그냥 말이었어?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그 말 믿고 내가 어머니한테 설명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정심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서류에 남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도장보다 더 오래 남지요. 정심은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도 내 진심도 서류에 다시 남길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엔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심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윤 기사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긴 하루였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정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 이름이 조금은 돌아온 날이에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완전히 되찾을 거예요. 며칠 뒤 우체통에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지방법원 판결문. 정심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원고 김정심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미라는 명예 이전을 원상 복구할 것.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몇 달의 눈물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은 두 손으로 서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이름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내 이름이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윤 기사 씨가 찾아왔습니다. 판결문 받으셨죠? 네. 드디어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심 씨. 감사해요. 기사 씨 아니었으면 나 혼자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이름도 집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정심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상하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내가 이겨도 결국 우리 가족이 진 거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그렇게 나를 몰래 속였다는 게 아직 믿기질 않아요. 윤 기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예요. 시간이 다 해결해주면 좋겠네요. 그날 밤 정심은 판결문을 남편의 영정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당신이 지키라던 이름 다시 찾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심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판결 났다며요. 축하드려요. 그래, 들었구나. 엄마,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난 진짜로 어머니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정심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제일 큰 죄는 침묵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괜찮다. 이제부터는 말로 사는 거다. 서류나 도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집 나갔어요. 죄송하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요. 그래, 그 애도 마음이 정리되면 돌아오겠지.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이젠 다 끝났네요. 아니야, 준호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배워야 할 때야. 믿음이 뭔지,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심은 판결문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서류는 돌려받았지만 마음은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거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름이 돌아왔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머니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걸 이제야 알았네. 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따뜻했고 그 속에서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이 찾아왔다. 이름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아직 회복 중이다. 그래도 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정심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이에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동네 골목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심 씨는 새로 단 문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심. 그 단단한 세 글자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문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가느다란 목소리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엔 새로 산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물을 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집안 공기도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미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미란이도 언젠간 내 마음을 알겠지.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정심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괜찮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다만 그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직접 찾아뵐게요. 그래. 그날이 오면 따뜻한 차 한잔 하자꾸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미워만 하면 내가 괴롭지. 이제는 다 놓아야지. 며칠 뒤 윤기사 씨가 들렀습니다. 정심 씨, 문패 예쁘게 바꿨네요. 그쵸? 새로 달았어요. 이름이 반짝이네요. 그러게요. 이름이 이렇게 고운 줄 이제야 알았어요. 윤 기사는 웃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하죠? 예, 이젠 편해요. 그냥 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이젠 뭘 하실 거예요? 작은 가게 하나 해보려고요. 이름은 정심 슈퍼로 하려고요. 좋네요. 정심 슈퍼. 그 이름 참 잘 어울려요. 둘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슈퍼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심 슈퍼 김정심 사장.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돌아오셨네요. 그래요. 다시 시작이에요. 역시 사장님이 계셔야 동네가 살죠. 정심은 웃으며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 인사 한마디가 모두 고마웠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 준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가게 오픈 축하드려요. 왔냐, 준호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젠 다 괜찮아요? 응, 괜찮다. 너도 이제 걱정 말고 내 살 길 잘 찾아라. 엄마도요. 이젠 진짜 행복해야 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해질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정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이름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긴 자취예요. 그녀는 문패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김정심. 그 이름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름도 마음도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가게 안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진심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정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심과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극장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